안녕하십니까, 몬틀란 팀입니다. 이재명이 G7 회의에 참석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7월 8일이 그 협상 마감 시한입니다. 관세 협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와 만나서 어떤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간 것인데, 트럼프와는 만나지도 못하고 하루 먼저 귀국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또 20하고 한 30분 정도 만나가지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이런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늘 강조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의 관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지금 미국은 혈맹 관계가 오래된 우방 관계인데, 그래서 이 좀 캐나다 G7 회의까지 가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는데 한국의 이 정권은 새 정권의 이재명이랑 만나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이건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 트럼프 정부가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지금 그 미국 정가에서도 널리 퍼져 있지만 이재명이 어떤 이렇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시시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번에 트럼프가 중도 귀국한 게 또 가장 큰 이유는 이란의 핵무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겠다. 이게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에서 어떤 정세 변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새로운 핵무력 국가가 등장해가지고 중동에서 안보 경제에 있어서 질서가 파괴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지, 트럼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점 관련해서 지금 핵무력 강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최근에 보면 무슨 대북 확성기 이런 것도 중단하고 이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하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뭡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거의 측근이 좀 결정이 나왔지만 북한 김정은에게 800만 달러를 보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 볼 때는 상당히 이재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변에 깔려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양해를 구했다 이러는데, 지금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귀국 사실이 이 보도로 이렇게 알려진 뒤에야 개별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게 아니란 얘기죠.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지금 밝힌 내용입니다. 귀국 사실이 알려지고 해서 한국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이런 뒤에야 양해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해왔다는 것인데, 그것도 개별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연락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한국의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패시브한 거다, 무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한국의 경제 안보에도 상당히 좀 먹구름이 들여온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또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일기 때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거짓말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하면서 파렴차다 이래가면서 이 트럼프가 문재인을 맹비난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예를 들어서 주한 부분이 없다든지 이러면은 벌써 지금 공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거의 최고 수위의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없앨 수 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안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첨단 병기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김정은은 물론이고 이재명도 좀 섬뜩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쪽 저쪽 시시하면서 눈치 보고 이런 모습들, 외교 스탠스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러면서도 약간 좌파 포퓰리즘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찌들어 있는 자인데, 이 상당히 좀 불안할 겁니다. 요새 상황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거는 트럼프가 이재명을 패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좀 이런 것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8일 날이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데, 이게 큰일 난 거죠. 이재명 정권이 똥꼬시 탑니다. 그래서 24일, 25일 나토 이 회의에도 참석을 해서 트럼프를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나토는 갈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나토 자체가 러시아의 견제에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여기에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국내에서 좌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밖에선 트럼프한테 뺨 맞고 그다음에 나토까지 가가지고 러시아 견제기구인데 나토까지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게 해서 산다. 이렇게 됐을 때 뭐 많은 것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나토에 가지 않는다 이러면은 한미 정상회담,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이런 정상회담은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미일 관계 공조를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이재명이란 민주당이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욕주거리를 해가면서 비난하고, 그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때 이시바가 한 발언이 지금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을 조롱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통화만 했는데 얼굴 보니 반갑습니다라고 이제 이재명이 압을 떠니까 이시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TV에 매일 나온다. 이것이 일본 TV에 매일 나오는데 일본 TV에 이재명에 대해서 그 좋은 내용의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제 모처럼 회복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권의 이 사법 리스크 찌드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던 것들이고, 그리고 이재명이나 이 좌파 세력들이 한일 관계 회복, 뭐 이런 것들 회복되는 거,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 이런 정립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TV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뭐 좋게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한국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특히 북한 문제는 일본하고도 관계가 아주 깊은데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낸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국민들, 일본의 정치권에서 볼 때 이재명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면전에서 이재명이 해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시바마저 못 만나서 완전히 그냥 쪽박차고 알거지 신세가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일본 TV에 매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상 이재명을 대놓고 저는 그 조롱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셔틀 외교 재개하자 이런 얘기 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위기에 맞서 한미일 공조를 발전하자. 다 이게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정말 어렵게 깔아놓은 그 길로 해서 지금 이재명이 결국 올라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참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